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또 더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로그인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햇빛이 막 비치고 있는데 저는 서울, 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서 로그인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사용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애틀랜타 조지아. 네, 지금 비교적 스몰 그룹인 관계로 또 목소리를 내셔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시카고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하지만 하지만 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4명의 여성 패널리스트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짧게 본인의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윤경, 조민아, 정유진, 이주영 이 순서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엄윤경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윤경, 캐롤라인 엄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에머리 대학에서 영양학 뉴트리션 박사를 받고 애틀랜타에 있는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저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는 어머님이랑은 영어를 아버님과는 한국말을 하며 자랐는데요. 폴튼 카운티 검사로 1년 반 일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인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정윤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주영입니다. 저는 아틀란타하고 한국을 오가면서 성장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인종학과 미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3가지 공통된 질문을 이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3분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자유롭게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미국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한인 여성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의 삶을 살고 있는 엄윤경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경님 시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노스캐롤라이나에 지내면서 흑인하고 백인 분들만 계시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아시안이라는 사람은 저희 가족만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어를 먼저 배웠고 한국말도 집에서 부모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했지만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종 차별도 겪고 그래도 제가 반응을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가고 지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저를 어느 정도만 받아들였던 느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시안 그리고 한국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하고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저의 Korean American Identity를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유학생 분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속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고 제가 한국에 가도 같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은 미국 사회에서 저를 안 받아들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안 받아들여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제가 계속 살아왔던 방식은 저는 Korean and American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만 살아서 당연히 한국말을 잘 못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도 미국 사람하고 같고 그런 식으로 뭐 bala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엄윤경님의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면서 반대로 여기도 또 저기도 속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좀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려고 하는 엄윤경님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엄윤경님과는 또 조금 반대의 스토리일 수 있는 조미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늦게 미국에 정착해서 1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미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레이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27살에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 이후에 왔고 유학을 목적으로 준비를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있을 때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인권운동 단체에서 일했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휴식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인권운동 단체라는 거는 여러 단체들이랑 연관이 되고 늘 행사와 이제 이 사건에 쫓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뜨지 않으면 휴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은 곳이 유학이었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그리고 뭐 인권운동 단체에서 일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소수자로서의 뭐 인권의 약자로서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레이시즘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좀 스트러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페이퍼를 쓰고 이런 과정들은 뭐 어렵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 언어 문제, 이게 문화적인 배리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저는 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사는 사람인데 오히려 입을 열자마자 내가 다른 사람으로 저들과 하나가 아니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이 악센트와 그 다른 영어를 구사한다는 게. 그래서 뭐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디 아더로 인식되는 게 무서워서 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들 모임에 가게 되면은 영어가 안 늘까 봐 두렵고 그 상태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던 거가 뭐 어떤 부분은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이 창조적인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남과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제가 가질 수 있는 퍼스펙티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리소스로 좀 바꾸어가는 방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됐던 거는 워낙에도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 언어의적인 문제라든가 뭐 나를 다시 바라보는 문제라든가 나와 남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양쪽을 다 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한국어로도 출판을 하고 영어로도 출판을 하고 양쪽의 삶을 다 캐리오버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뭐 제가 선택한 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건 항상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방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양쪽을 다 선택할 것인가. 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선택과 고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방식은 양쪽을 다 가지고 가는 삶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그 엄윤경님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참 in-betweenness, 정말 중간에 끼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큐멘터리 헤로니모에서 이제 나온 랍비 조슈아 스탠턴이 한 말이 또 떠올랐어요. The heart of diaspora is pain, but what results from the pain is innovation.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본질은 어쩌면 이런 정말 끼인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은 사실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혁신을 가능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게 된다라는 말이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류일 때는, majority일 때는 차별의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소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인종, 또 젠더 등 차별의 이슈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팠던 그 경험, 내가 아팠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새로운 창조, 어떠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다 같이 해보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리아, 정유진님, 또 어떠한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했던 본인의 체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녔는데요. 보통 1.5세들이랑은 좀 다르게 트랜지션이 훨씬 좀 더 수월했던 이유가 저는 아마 그 1.5세이신 저희 어머님 때문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저희와 얘기를 하실 때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셨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한국 교회보다는 미국 교회로 저희를 보내셔서 아마 그 이제 어머님도 되게 언어를 빨리 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과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는데 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친구들과 처음 왔을 때나 고등학교 왔을 때에 그 공감대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보던 TV 프로그램이나 뭐 듣던 노래, 뭐 친구들과 하던 게임, 할러데이 트래디션 같은 것들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문화적인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제가 대화할 때 물어봐야 하는 제 자신이 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나와 어울리고 싶지 안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겠지. 아니면 이런 친구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어학연수로 한 1년 반 정도 왔을 때에 한국에 대해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거리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한 점, 다른 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미국 교회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꾸준히 나가고 미국 문화를 좀 더 배우면서 그 처음에 느꼈던 그런 거리가 점점 좀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미국 친구들이 많이 하는 방과후 액티비티, 뭐 크로스 컨트리라던가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쯤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만화, 축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제 자신이 스스로 가지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긴 거는 어느 정도 미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대학교 때는 한국인 유학생분들과 어울리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국 쇼프로나 뭐 은어, 채팅 용어들을 잘 모르다 접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어색하고 나는 이제 한국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이분들이 미국물을 먹은 나랑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겠지 하면서 또 자신을 낮추는 얘기를 다시 하게 됐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코리안 아메리칸. 어쩌면 저희만의 특별한 유니크한 카테고리에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미국인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특이점 구하거나 가정을 꾸리는데 좋은 점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좀 더 포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동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오히려 두 문화에 이멀스 될 수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셀러브레이트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엄윤경님과 조민아님이 어떻게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할 때 언어적 배리어를 많이 느꼈던가는 조금은 다르게 정유진님은 조금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좀 그래도 편하게 언어적으로는 양쪽 커뮤니티에 잘 적응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또 역시나 문화적으로는 또 아니면 소셜라이즈 할 때는 양쪽 모두 조금은 좀 아웃사이더 같다는 느낌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그런 그룹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을 때 내가 또 내가 소속감이 생기는 또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한번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좀 더 위축되고 자신감 없었던 나의 모습들이 오히려 또 그들을 통해서 encourage 받고 또 동시에 어떤 K-pop 또 코리아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면서 내가 나의 문화, 나의 뿌리를 좀 더 정말 셀러브레이트하고 내가 더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도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차별의 문제를 본인의 커리어의 길로 승화시킨 이주영님의 미국 정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조미나 교수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이제 공부가 위주가 되어서 미국에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시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가는 걸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함께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당시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은 안전장치가 많은 상태에서 미국에 이주를 하게 되어 대학이라는 공동체도 있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었고 그런 안전장치 속에서 그리고 막 갓 20대였으니까 이제 굉장한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과 포부가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인종적으로 타자화되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영문학과 안에서 이제 유일한 동양인 여성으로서 이제 타자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적인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타자화되었었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공동체가 또 하나가 이루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인종차별이 미국에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게 되었고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20대였어요. 그래서 그 20대 동안 그런 고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 나는 그러면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문화와 인종학이라는 박사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미나 교수님과 같이 글을 한국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면서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화 시대 속에서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동시에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을 또 더 공부로 또 이렇게 분야를 정하게 되고 또 그 길을 또 여성으로서 멋지게 걸어가고 있는 지영님의 어떤 인생 스토리가 참 많이 인스파이어링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공통적으로 다들 또 드려보고 싶어요. 저처럼 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이제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한인 여성으로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누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시 캐롤라인 우리 엄윤경 님 대답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양학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것은 다른 한인 여성 멘tor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과학 쪽의 여성분들하고 마이너리티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지만 한인 여성으로서 계속 아시안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은 틀렸다는 것을 계속 증명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면접을 볼 때 저의 이력서를 보셔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영어를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피부색이 달라서 제가 영어 이름이 있어도 항상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한인 여성분들이 뭐 계속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뭐 언젠간 그런 안 좋은 스테레오타입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다 다른 뭐 배경 경험이 있지만 서로 오해를 좀 안 하고 경쟁자 같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서로를 도우면서 한국인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계속 바꿀 수 있게 더 좋은 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서로 격려하기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서로가 서로에게 여성 멘토가 되어주고, 좀 선배가 되어주고, 좀 이끌어줄 수 있고, 정말 경쟁자로 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함께 한인 여성의 어떤 rights을 위해서 함께 좀 노력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시안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선배님들이 앞서 이런 스테레오타입들을 좀 깨주고 또 길을 닦아주고 후배들을 좀 끌어줄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인터뷰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또 알게 모르게 당하는 어떤 그런 차별을 경험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어떤 불공평한 질문들, 영어를 하는지 아니면 자신감 있게 샤이하지 않고 너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는 정말 리더로서의 덕목을 잘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정말 질문들,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 직장에 정말, 입사를 하거나 하지 않던 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더라도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질문들이 왜, 좋지 않은 질문인지, 이런 것들이 왜 차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저희 모두가 함께 또 상대방을 educate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또 그런 용기와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조미나 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제 경우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판단하는 과정에서, 식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많은 목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그게 내 아내 목소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신학하고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저같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고 제 생각에는 과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끊임없이 듣는 질문이 코리안이니까 코리안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에이지안이니까 에이지안에 맞는 걸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곤조가 생겨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공부할 때 오히려 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유럽 철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내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한국 것만 해야 되고 아시아 것만 해야 되나, 이런 곤조가 생겨서 일부러 뭐 다른 이런 서양 철학, 유럽 철학에 관계된 과목들을 갖다 오히려 집중적으로 골라 듣기도 하고, 논문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제 중세 여성 신비주의를 공부했었는데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배경도 있었어요. 우선 이제 중서 유럽 신비주의에 제가 관심이 있는 까닭도 있었겠지만,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뭐 논문을 쓰는 과정이나 뭐 직업을 찾는 과정이나 내 자신의 로케이션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네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관계된 것만 해야 돼라는 질문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럽 철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신비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국인 여성으로서 공부하는 신비주의, 한국인 여성으로서 읽는 유럽 철학은 뭐 미국 남성이 읽는 유럽 철학, 미국 여성이 읽는 유럽 철학,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저하고 다른 컬처럴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내가 있는 로케이션을 이해를 하고 그 위치 속에서 어떤 유니크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내 하트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인가, 그거를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를 여러분 아마 누구나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인종적인 소수자로 살다가 하면 너는 너한테 맞는 거를 해야 돼. 그런 거를 리프레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큰 배움의 과정이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커리어를 쌓게 되면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더군다나 아시안 여성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 임파스터 신드롬이라는 걸 겪게 돼요. 근데 임파스터 신드롬이 뭐냐면은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남보다 항상 못해, 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이러는 거야. 나를 격려하려고 이러는 거겠지. 이런 이 자기 안의 목소리가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자기 능력을 낮추는 그런 내부의 목소리하고도 이제 말하자면은 계속 스트러글을 하게 되는데,
저는 임파스터 신드롬이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세스하는 게 너무나 이게 팽창된 이고로 스스로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자기의 능력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제 적당한 정도의 자기 질문과 성찰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정말로 낮추는 질문인지 아니면은 나를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인지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고 일하면서 일과 공부에 재미를 갖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일하고 나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돼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고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내가 만들어낸 성과가 마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 분리를 해내는 과정. 내가 어치브한 거나 내 일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은 언제든지 나를 보호할 수, 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되 그 중에서도 다른 앵글에서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옆에 두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어떤 목소리,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외부의 차별로 인한 그거를 내가 이겨내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방어 기제로 또 형성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나의 능력을 좀 제한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그래서, 한인 여성들이 참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남자와 같이, 백인과 같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속이는 그런 목소리들이 어쩌면 이게 사실은 차별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그게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좀 내 자신을 채찍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면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그것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또 정말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또 나를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또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정유진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또 한인 여성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검사로 한 1년 반 정도 프랙티스를 했는데요. 이제 일을 하면서 한국인 여검사는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좀 극소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여자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래도 많이 계신데 거버먼트 쪽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주로 민법을 다루시는, 형법을 하더라도 이제 크리미널 디펜스나 개인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큰 법률 회사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prosecution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인턴십을 찾을 때 보통은 이제 법대는 네트워킹, 다른 커리어 비슷하지만 특히 네트워킹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 리티게이션을 이제 보통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word of mouth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트라이얼 리티게이션을 많이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인턴십을 찾는데 조금 어려웠던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다닌 법대 조지아 스테이트 college of law 또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저는
그 변호사인 저희 남편을 통해서 그분들의 친구들의 추천을 통해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검사직을 많이 찾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어쩌면 그 사회적으로 이 아시안계 여자, 뭐 한국인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이라던가 그냥 아시아계 여자로서의 그 말씀하셨던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보통 조금 조용하고 아니면 온순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그런 여자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걸 expect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법대를 다닐 때 커리어 센터를 가서 검사직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겠냐는데 답변이 커리어 센터에 여러 분을 만나봤어요. 한 두세 명, 다른 그 프로페서님, 교수님들도 만나봐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오히려 좀 멘토들이 많이 있는 다른 분야도 생각해 보겠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다른 한국 여성분들 친구들과도 얘기했을 때 좀 어려운 분야인데 괜찮겠냐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검사하시는 분들, 한인 여자 검사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expectation이 있고 어쩌면 expectation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encourage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외에 사회적인 거 말고도 제 자신 아까 임파스터 신드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 가정에서 자라면서 한국에서 조금 자라면서 그 한국 가정 이제 자랄 때에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하고 thought exchange를 하는 경우가 제 자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제 아버지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쉐어를 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런 그 코트 가서 어그레시브 리티게이션을 하는 곳에서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스킬이 조금 렉했던 거를 제가 제 자신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한국 가정에서 자라면서 여자로서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제 자신을 이제 제한을 한 거죠. 이런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어쩌면 그냥 plain simply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생각을 더 빨리 하고 구사할 수 있는 그 백인이나 흑인 변호사들 사이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로 많이들 가시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1년만 정도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이런 거 두려울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오히려 한국인 변호사로서 이제 주눅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오히려 코트에서는 이제 폴튼 카운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오히려 저랑 얘기하는 걸 좀 더 많이 편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아시아인인 것이 한인 여자인 것이 오히려 다른 빅tim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오히려 좀 유리한 점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직이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저도 이제 Regeneration Movement를 이제 여성으로서 공동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Clarkston 커뮤니티 이제 immigrants랑 refugees가 많은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일을 남편이랑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수 인종으로서 아시안 여성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오히려 정말 immigrants 그리고 refugee들이 훨씬 저를 더 많이 편하게 생각하고 훨씬 백인 위주의 단체들을 많이 봐왔는데 오히려 이러한 아까 얘기했지만 또 K-pop 컬처가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학생들도 마음을 많이 열고 다가와주고
훨씬 더 나와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을 열어주고 정말 그냥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때문에 또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남들도 또 편하게 나를 정말 훨씬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다가와 줄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저도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되게 좋은 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우리 주류가 아닌 또 소수 인종으로서 또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어떤 또 이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변호사 일을 하거나 검사 일을 할 때 나는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또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더 어그레시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어떤 두려움과 항상 우리는 항상 싸워왔어야 됐고 사실은 또 반대로 여자는 항상 좀 조용해야 됐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대들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또 문화적으로 아시아 여성들이 또 문화적으로 받았던 어떤 그런 각인됐던 어떤 그런 말들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두려움 안에 갇혀있게 하는 또 그런 문화적 요인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한계를 더 정말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서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여성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나가면서 그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영님께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기도 하였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특정 분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게 흔히 보통 말하는 이제 모델 마이너리티 미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이면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친구들, 심지어는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접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꿈을 계속 펼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한 분은 이제 대학교 때 저희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백인 여성이지만 이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교환 교수 경험이 있으셨던 그래서 한국을 조금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인종의 타자화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는 또 백인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라는 타자화를 겪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치열히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선생님이 저에게 너가 물론 한국인으로서 언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너의 생각의 폭은 작지 않다라는 꿈을 계속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가진 그 생각의 폭을 다른 영어, 한국적인 영어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 힘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만 글을 쓰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한국어하고 영어로 계속 글을 써라. 계속 저를 지지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두 분의 정말 너무나 큰 지지를 받으면서 박사에 갔었고
박사에 갔을 때에는 이제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 자신이 이제 아랍과 남미의 혼혈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혼혈성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타자화되는지 경험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장소, 두 문화, 두 언어를 통해서 그 타자화된 거를 도리어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경험을 그 세 분의 멘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문학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렇다 보니까 다들 1.5세대, 2세대 이런 한국계 미국인, 아시안 아메리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에게 바라는 거는 특정 직업을 가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저에게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제가 가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정말 너가 한국인이어서 또는 아시아인이어서 특정 분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어떤 분야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너가 노력을 퍼부을 수 있다면 그 분야를 계속 정진해 가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어떤 정말 삶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포트 시스템, 그런 커뮤니티들을 옆에 많이 두는 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한인 여성으로서 외롭게 또 힘들게 새로운 문화권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 혼자만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나 혼자 이러한 차별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또 이것을 나누고 같이 지혜를 모을 때 또 더 이 Korean American Woman 이 커뮤니티가 더 정말 empower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질문도 올려주고 계신데 계속 질문을 생각하고 계셔주시고,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데이팅, 결혼, 혹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한인 여성으로서 경험한 바를 알려주세요. 먼저 캐롤라인 엄윤경님.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Korean and American 사람으로서 살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를 제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상대자이든 뭐 새로 만나는 친구이나 그래서 앞으로 저의 가족을 뭐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계속 그 밸런스를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식이 생기면 당연히 영어하고 한국말을 배우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자식을 키우면서 저도 뭐 남편도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커뮤니티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제일 뭐 크게 느꼈던 것은 이것도 뭐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분들 사이에는 그 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1세대, 2, 3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한인 커뮤니티로서 비슷한 문제도 겪어보면서 뭐 미국 사회에서 더 좋은 커뮤니티를 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계속해서 미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결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진작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저는 당연하게 제가 싱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사과정 마치고 첫 직장을 얻어서 이사 가게 된 곳이 이제 세인트폴 미네소타예요. 네, 미네소타라는 곳이 이제 제 친구 하는 말로는 이제 아시안들한테는 사막 같은 곳이라고 레스토랑도 찾기 힘들고 그로서리도 없고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근데 미드웨스트 특징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에 끼어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에서 학생들만 만나고 학교하고 집하고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싱글 라이프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뒤늦게 이제 정체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도 여전히 결혼에 관심이 없었고 커뮤니티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저한테는 좀 큰 결정이었었는데 그만큼 제가 혼자 살면서 느꼈던 거는 공동체가 없이 혼자 산다는 거는 뭐랄까 제 삶과 워크가 제 자신과 이렇게 다 분리되는 듯한 느낌, 완전히 다 따로따로 도는 듯한 느낌. 그래서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결정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제 양심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가톨릭 수녀님들하고 3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도회에서 살았고 지금은 그 수도회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더 식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떠난 상태고 지금은 그 조지타운에서 가르치는 패컬티들이 만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만든 패컬티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미국인 여성, 백인 여성 한 분, 그리고 차이니즈 아메리칸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레귤러 멤버고 그 외에 이제 몇 개월씩 머물렀던 사람 중에서는 남자 여자 같이 이제 쓰는 공간은 다른데 같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오신 박사과정을 했던 신부님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신부님 여러분이 살다가 가셨고 그리고 이제 오고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는 레귤러 멤버로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런 형태를 갖고 이 공동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하고 공동체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우스메이트는 그냥 서로 삶에 관여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공통적인 밸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하우스메이트라면은 커뮤니티는 그 어느 정도의 밸류를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루틴을 공유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밥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같이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과정들을 좀 하고 있고요. 수도회에는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삶을 나누는 게 있고요.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렇고 제가 봤던 여성들이 중에서도 이런 식의 공동체를 꾸리고 사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삶들이 조금 더 좀 열려지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다음 정유진님. 지금 시간이 1시간 마크로 다가가고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15분, 20분 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을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한 2년을 사귀고 이제 3년 지금 이제 거의 5년째 알아가서 같이 사는 중인데 처음에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는 전에 사귀었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을 사귀었고
그래서 뭐 백인은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처음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남편 당신은 왜 백인 여자를 만나지 않는지 그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좀 그러니까 왜 아시안 여자를 만나는지, 혹시 또 패티시가 있는 이런 케이팝 뭐 이런 것을 좋아해서 나를 생각하는 거 뭐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한 것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을 좀 또 제가 계속 얘기한 바와 같이 조금 낮추는 그런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질문에 저희 남편은 아주 웃으면서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케이팝의 K자도 모르는 그런 백인분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 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귈 때 결혼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이제 시댁도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의 멀티컬처럴한 집 가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시댁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이 너무 오픈하게 저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고 우리는 너를 웰컴한다 그런 식으로 만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이 노멀한 거구나. 내가 다른 백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히려 좋은 이런 다른 opportunity,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한 5년 같이 있는데 문화적인 면에서 부딪힌 게 좀 예를 들면 음식을 이제 제가 주로 하는데 이제 남편은 자란 게 항상 이제 미국식으로 자라서 이제 이런 햄버거면 햄버거 아니면은 파스타면 파스타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저는 반찬 문화여가지고 뭐 파스타를 먹으면 거기에 샐러드가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뭐 프루트 디저트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을 볼 때 식비 때문에 싸운 적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너무 우스운 어쩌면은 좀 이런 조그만 문화적인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서 또 이런 작은 것 외에도 좀 더 큰 이제 아이들의 대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은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라.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은 대학교, 제일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 그 집에서는 대학교는 너가 알아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는 것을 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남편은 18살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물론 이제 문화적인 것을 떠나서 물론 가족이 자란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제 아이들을 더 베네핏,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싸움은 아니고 그래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하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편이 저보다 더 오래 일을 했고 또 백인으로서 이제 소사이티 이제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원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냥 남편의 소셜 서클이 저의 소셜 서클이 되면서 저 또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베네핏이 됐고 그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보다는 좀 더 진짜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혼혈아로서 어떻게 이제 한국말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디스커션 할 것도 많지만 그냥 이런 디스커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영님 이야기를 듣고 빨리 우리 그 플로어에서 퀘스천을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님?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이야기를 공유해 왔듯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실은 주도성이 강한 여성으로 자라왔어요. 그런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한국에서 여성이 자란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여성들이 가진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학습화되고 내적으로 사랑은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결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10대, 20대를 하면서 그냥 지내왔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그러면서 사랑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디에 살고 싶지? 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랑 어울릴까라는 걸 그때 처음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민아 교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도 패컬티 하우징에 들어가서도 2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방과 화장실은 있지만 이제 거실을 공유하면서 요리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근데 깨달았던 건 저는 나만의 가정을 꼭 이루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열심히 저하고 맞는 분을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좀 더 인터랙티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정욱님께서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s from? 이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성으로서 또 한인으로서 미주에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어디서 어느 분한테 영감을 받는지 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혹시 정말 여성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 인물 피규어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캐롤라인. 네, 저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성 그리고 한인 여성 같은 롤 모델 분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일하는 쪽, 뭐 제가 공부했던 쪽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제가 사는 뭐 곳에 뭐 별로 없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다 백인 남성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많은 여성, 뭐 마이너리티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한인 여성 같은 멘토분은 없습니다. 네. 제가 지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s from? 저는 매 순간 좀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저의 은사님이 저에게 너가 공부를 계속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해주셨고 또 제가 석사를 할 때 지금 현재 함께 계시는 조민아 교수님도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여성분이셨고 또 박사에 갔을 때 제가
인종학을 공부를 하지만 다른 분야에 계신 한국계 미국인 여성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매 순간 영향을 받았고, 또한 신앙 공동체에 있다 보면 저하고 전혀 분야가 다르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도 저에게 항상 영향을 미치는 여성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술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매 순간 저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최자연 디렉터님을 포함하여서요. 저도 이주영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딱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정도를 롤모델로 삼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까지 만난 여성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저런 부분을 보면서 존경하고 싶고, 그리고 반성도 되고 이런 가르침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알고 지내던 사람이더라도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의 다른 부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게 어떤 순간에 나오는 또 다른 모습이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전형으로 봐왔는데 어떤 순간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가 저한테는 인스피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조금씩 삶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곳. 네. 시간상 리아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그 손태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봤는데 한인 여성으로서 신앙 공동체 경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질문. 제가 리아랑 얘기를 많이 사전에 준비하면서 또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마침 많이 나눴기 때문에 먼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미국 교회 오케스트라에서도 이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오히려 포옹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교회 또 교회 신앙을 바탕으로 이런 이런 친구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인종이나 이런 에트니시, 레이스를 봐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안 하고 오히려 우리는 파운데이션이 페이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잘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오히려 그런 공감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특히 어머님이 그 친구를 사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너는 valuable하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저희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에 대해서도 항상 여쭤보고 뭐 그런 것을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 교회에서 좋은 익스피리언스를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물론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학교에 있는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다 1.5세들 아니면은 거의 이제 미국에서 자란 분들, 거의 이제 백인들이 많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곳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고 또 그 제가 남편은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더 추가 답변하실 분 한 분만 더 이야기를 듣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아니면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록 킹, 본인의 커리어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하셨으면 어떻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헤이쿠님께서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해 조 교수님, 이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종 한국 인권 문제를 접할 때 많이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한국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나아지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시는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right path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분씩 정도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커리어를 미국 세팅이 아니라 한국에서 했다면 어떻게, 이제 여기 미국에서 아마 느꼈던 한계나 어떤 차별의 문제가 만약에 한국 스테이지였다면 어떻게 다를 것 같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은 검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솔직히 워낙 경쟁이 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컬처리 굉장히 좀 제 성적이나 이제 성격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검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신 것도 비록 한국에서 아주 공부를 못한 거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미국에 좀 더 경쟁률이 물론 경쟁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대학원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이제 좀 더 저같이 아주 뭐 탑 1%가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기회가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딱 답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었다면 검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검사가 되더라도 여기처럼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이제 여자 검사로서 거기도 아직은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물론 다른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브레이크하는 데는 솔직히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좀 프리스티지하더라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미나님께서 한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저 아니면은 유지영 선생님이었는데 아무래도 유지영 선생님 시각이 더 참신할 것 같은데요.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답을 할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게 되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국에서 커리어를 가지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국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사고의 폭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희망적이다. 왜냐하면은 이 SNS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접하고 또 뉴스를 읽으면서 그 사고의 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요즘 세대의 친구들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요. 제가 젊은 세대일 때도 요즘 아이들은 조금 우리 세대랑 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은
세대가 갈수록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저에게 기회가 와서 저는 앞으로 후학을 한국에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참 무엇을 느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또 미국과 한국을 무수히 많이 오고 가도, 아니면 비교적 성인이 돼서 미국에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야 할지, 어디서 가장 나다울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동일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4명의 패널리스트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한국말도 영어도 어느 하나도 편하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문화를 더 많이 따라가야 될지, 또 아이들은 어떤 문화에 어떠한 아이들로 키워야 될지 등등, 정말 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아가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다른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주 모여야 하는 이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이런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사회를 조금 더 변화시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함께 또 더 많은 디스커션이 있는 그런 행사들로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뵐게요. 그리고 오늘 패널리스트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진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